네, 안녕하세요. K마스터즈 박성래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DJI사에서 만든 아바타라는 모델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매물 촬영을 할 때 실내 촬영을 특히 하는 경우에는 드론을 사용해서 실내 촬영하는 것은 거의 어려웠습니다. 또 기존에 이제 FPV라는 드론이 있어서 조립을 본인들이 해서 조종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분들도 외국에서는 간혹 계셨는데, 그 조종법이 굉장히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호버링이라든지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매물 촬영을 위해서 또는 실내 촬영을 위해서 드론으로 촬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아바타라는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실내 촬영을 이 아바타라는 드론으로 촬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계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미니3 프로라든지 에어2S라든지 매빅3 같은 모델과 이 아바타라는 모델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네, 크게 구성은 요런 모델과 또 이쪽에 보시면은 똑같은 모양인데 고글만 모양이 틀리죠. 얘는 안테나가 4개고 얘는 2개짜리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요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모델을 클릭해 보면 크게 3개의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로. 아바타 본체, 그 다음에 모션 컨트롤러, 그 다음에 여기 고글 트라는 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거 외에 또 아바타 조종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조종기는 20만원 정도 되고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얘가 없어도 이 모션 컨트롤을 이용해서 조종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일반 우리 알고 있는 센서 드론과 차이점은 이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가드가 이렇게 있어서 비행 중에 옆에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더라도 프로펠러가 손상되지 않고 튕겨서 나오기 때문에 사고로부터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충격으로부터, 외부 충격으로부터 강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바타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세하게 조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드론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미세한 조종이 가능해서 실내 촬영할 수가 있는데요. 날리는 방식이 어떻게 틀리냐면, 일반 드론은 우리가 조종기에 달린 뭐 모니터 또는 휴대폰을 여기에 거치해서 이 휴대폰을 보면서 또 실제로 눈으로 드론을 보면서 이렇게 조종하는 방식인데, 이 아바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고글 안에 보이는 화면을 통해서 조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션 컨트롤러의 사용법은요,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이 모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비행을 해보시면 일반 센서 드론보다도 더 빠르게 이 아바타 드론을 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이 아바타 조종기 모션 컨트롤러, 이 모션 컨트롤러로 조종했을 때 단점은 얘가 앞으로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드론 조종기는요, 옆으로 횡비행을 하거나 뒤로 후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지만, 모션 컨트롤러는 앞으로, 그 다음에 위로, 밑으로, 그 다음에 좌로 가게 되면 얘는 회전을 하는 거죠. 이 아바타 드론이 회전을 해서 돌아가는 방식.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약에 이렇게 촬영하고 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뒤로 후진하거나 옆으로 비행하는 것은 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내 같은 아주 좁은 공간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요거보다는 조종기가 하나 필요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DJI 아바타 조종기입니다. 이 DJI 아바타 조종기는
DJI에서 만든 FPV, DJI FPV 드론과는 호환이 되지만 일반 센서 드론에 있는 조종기로 아바타랑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종기를 또 별도로 구매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169만원을 드리고 아까 보였던 조종기 20만원 정도 하면 169만원, 170만원 정도에다가 20만원, 19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비행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요. 이렇게 배터리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플라이모어 콤보에는 배터리 2개 포함되어 있고 허브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구매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구매하시게 되면은 30만원 정도가 비용이 또 추가가 된다. 그러면 총 3개 정도의 배터리를 보유하게 되는 거죠. 요 정도는 있어야 충전하면서 이건 C타입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이거 충전하면서 하나 날릴 동안 또 충전하고 있고 다시 또 다른 지역 이동할 때 또 꽂아놓고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은 필수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플래시 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플래시 케어는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또는 부서졌을 때 교환을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때 쓰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건데요. 1년으로 하면 71,500원, 2년으로 하게 되면 12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물론 이거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부서졌을 때 서비스센터에다가 요청을 해서 교환을 받으려면 별도의 비용이 또 추가가 되긴 하지만 이 기체를 새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조종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건 좀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좀 가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체와 조종기를 연결한 상태로 24시간 활성화된 상태로 24시간이 지나면 이 리플래시 케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하려면 조종기와 기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24시간 이내에 가입을 하셔야지만 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기체를 연결하면 바로 이 리플래시 케어를 구매하셔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의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센서 드론은 넓게 찍잖아요. 전원주택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자동 촬영을 해서 이렇게 빙 돌면서 서클을 돈다든지 뭐 헬릭스라든지 이런 자동 촬영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아바타라는 모델은 호버링은 됩니다. 이렇게 일정한 높이에서 가만히 떠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촬영하는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 넓은 하늘에서 움직이는 거는 뭐 부딪힐 게 없기 때문에 다소 조종이 미숙해도 쉽게 촬영이 가능하지만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모든 것을 수동으로 촬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세한 조종법을 정확하게 익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 DJI사에서 만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제 영상에 보시면 시뮬레이터로 연습한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조종기로 지금 이렇게 실내를 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션 컨트롤러가 아니라 조종기로 연습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두 개의 항목이 보이고요. 이게 왼쪽에 있는 스트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스트롤, 조종기에 어떤 움직임을 주고 있는지가 여기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통해서 실내 공간을 빠르게 이렇게 비행하고 또 통과하고 이런 연습이 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내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터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 실전에서 엄청난 도움이 되시니까요. 만약에 이제 경제적으로 아바타 드론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아바타 드론 조종기부터 먼저 구매하고 한 20만원 정도 하죠. 근데 지금 주문해도 한번 두세 달씩 기다려야 됩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조종기를 구매해서 이렇게 PC랑 연결해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조종기를 중고로 파셔도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파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제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해보시고, 이런 연습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청라호수공원에서 촬영했던 영상들을 좀 보여드리면, 아바타 드론으로 이렇게 좁은 공간을 이렇게 통과하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또 이렇게 멋있는 샷을 구현해주고, 또 이렇게 통과하는 거, 이렇게 좁은 공간도 이런 식으로 통과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다리 밑도 이렇게 통과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야외에서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요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실 게 실내 촬영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실내 촬영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실내를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서 촬영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실제 이 분양하는 모델하우스에 촬영한 건데, 실제 촬영하는 사람은 저 바깥쪽에 모델하우스 유닛 바깥쪽에서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드론만 유닛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센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촬영하기 굉장히 힘들죠. 모델하우스에는 여러 가지 소품이나 이런 것도 망가질 가능성도 있고, 또 신호가 끊겨서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아바타 드론이야말로 실내 촬영에 최적화된 드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내 촬영을 아바타라는 드론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찍었을 때 굉장히 영상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죠. 일반 사람들이 마치 전문가들이 찍는 분양 영상과도 같은 부드러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유튜브를 운영하시고 영상 촬영을 할 때 실내 촬영에서는 이런 DJI 아바타라는 것을 이용하시는 것도 퀄리티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법은 일반 센서 드론과 아바타 드론이 동일하게 똑같은 키로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센서 드론 날리실 분도 쉽게 적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조정 모드가요, M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M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센서 드론에 있는 M 모드와 얘는 동일한 거죠. 노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 모드도 좀 더 빠른 모드니까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M 모드는 실제 조정 방법이 아예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이 M 모드를 이용하면 어떻게 촬영이 가능하느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요, 드론이 여기에서 하강을 하게 되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강을 하잖아요, 일반 센서 드론은. 근데 아바타 드론으로 조정을 해도 N 모드와 S 모드, 스포츠 모드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센서 드론과 동일하게 하강을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M 모드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요, 이런 게 가능해요. 드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얘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강하는 거. 드론이 바로 밑을 바르고 내려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촬영하기 위해서 M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의 센서 드론에서 조종했던 조종 방법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키 자체가 움직임이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은 연습을, 최소 6개월 정도의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지만 조정이 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물을 촬영할 때 쓰는 용도가 이렇게 역동적인 영상을 찍는 데는 별로 활용을 하지 않죠. 저희가 찍는 것들은 안정적인 영상을 찍는 거고, 뭐 실내 촬영할 때 이런 식으로 뭐 다이브라고 하는데, 뭐 옥상에서 밑으로 막 하강하면서 보여주는 샷을 찍거나 이런 경우는 없죠.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M 모드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풍경, 뭐 전경 이런 거 찍을 때, 굉장히 역동적인 영상을 찍을 때 쓰시는 분들이
M 모드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실내 촬영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M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센서 드론과 동일한 N 모드와 S 모드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